사막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고대 유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사막 깊숙이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6가지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타슈티크 매장 인형. 타슈티크 문화는 1세기에서 4세기에 걸쳐 현재의 하카시아 공화국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의 존재를 말해주는 고고학적 문화입니다. 시베리아에 있는 이 흥미로운 지역은 18세기 전반에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고대부터 독특한 매장 전통이 남아있어 유럽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묘하게 비친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타슈티크의 매장 인형 속에서 3, 4세기 성인 남성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매장 인형은 1969년 하카시아 공화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인형은 이른바 화장한 유골을 넣는 가죽 용기입니다. 인형의 보존 상태가 좋았던 덕분에 과학자들은 정밀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된 것은 25세에서 40세 사이의 남성으로 700도에서 800도에서 화장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인형의 제작은 타슈티크 문화의 독특한 장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유골 바로 아래에 있는 매장지에서 길이 1530cm의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죽 인형에는 풀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화장한 유골을 넣은 가죽 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200년 전 루비와 다이아 반지를 1달러에. 정체불명의 영국 여성이 지역 재활용 가게에서 멋진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반지는 1.5달러 정도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그 반지를 형형색색의 유리가 끼워진 아름다운 패션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앤틱 로드쇼라는 골동품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에게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야말로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인 존 벤자민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조사했고 그 감정 결과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지는 1790년부터 1800년 사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당초 알록달록한 유리라고 생각했던 물건은 루비와 큰 반점이 있는 다이아몬드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감정 후에 반지 값은 크게 뛰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반지는 최소 2,500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탈당한 무덤굴. 이집트에서 발굴 조사를 하던 고고학자가 와지 왕자의 무덤 동쪽에서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멘헤메트 3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묘지로 그 안에는 중왕국 시대 파이윰의 지배자인 와지 왕자의 묘와 그의 어머니 나바트 마우트의 묘가 있었습니다. 묘혈 안에는 3개의 매장실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은 높이 40cm의 사암으로 된 상의 윗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상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앉아있는 인물을 나타냅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여러 개의 토기와 3개의 카놉스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 미션의 책임자였던 아시마위 씨는 이 매장실이 고대에 약탈당한 것으로 후대의 매장을 위해 재사용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바위를 조각하여 만든 와지 왕자의 무덤도 파괴되었습니다. 묘 안에는 왕자의 이름이 새겨진 석회암상과 나무관의 일부 그리고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상은 현재 파이윰에 있는 코무오시무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묘의 천장은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아마도 고대에 일어난 강한 지진이나 지붕돌의 무게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탈리아 사절단은 무덤의 비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천장을 만들었습니다. 진귀한 바이킹의 검. 오크니 제도에서 발견된 희귀한 바이킹 검에 대해 영국의 고고학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무기가 발견된 것은 2번째입니다. 오크니 제도는 스코틀랜드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현재의 기후는 혹독하며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크니 제도는 8, 9세기경 바이킹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2015년 영국의 조직 AOC 아키알라지의 고고학자가 파파 웨스트레이 섬에서 1200년 전의 독특한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매장지에서는 화살과 청동버클, 대검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이킹의 겁날 부분은 보존 상태가 나빴지만 약 30개 가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약 절반은 노르웨이에서 발견되었고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러시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고유의 출토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흙으로 파내어 7년 전부터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토품은 X선 조사를 통해 서서히 흙에서 꺼냅니다. 가장 먼저 과학자들의 눈길에 끈 것은 이 검의 특이한 위치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은 시신 가까이에 놓여 있고 끝은 발 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검은 시신 위에 직접 놓여 있고 끝은 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의 표면에서 광물화된 유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칼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일한 대검이 발견된 것은 1830년대였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대검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대검은 노깃으로 쉽게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X선으로 검의 날 밑에 독특하고 매우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고대 생물의 슈퍼아이. 우리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지구에 살았던 고대 생물에게는 많은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해명하려고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제적인 과학자 팀은 대본기 파코피아나목 삼엽충에서 동물계에서는 보기 드문 눈의 구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약 3억 9천만 년 전 지구상에서 서식했던 이 멸종종은 특별한 겹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겹눈은 200개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6개의 렌즈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모두가 슈퍼아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은 어두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구조 덕분에 지구의 고대 생물 슈퍼아이는 여느 눈보다 빛에 훨씬 민감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막 속의 배. 광활한 대서양 안에는 난기단이 기류와 충돌해 짙은 안개가 끼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좋지 못한 시야, 강한 조류, 돌풍은 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많은 배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해 침몰했고 마침내 해안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배들이 끊임없이 나미비아 해안으로 몰려들면서 현재 이곳은 스켈레톤 코스트라는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많은 난파선의 잔해가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배는 부식되었지만 존재감이 사라지기는커녕 외관이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이 스켈레톤 코스트는 해마다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얘기를 하자면 1533년경 실종된 포르투갈선 본 제스즈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거의 유물은 스켈레톤 코스트에서 멀지 않은 나미비아 바닷물의 저수지였던 인공 라군의 큰 모래층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눈에 거의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던 것일까요? 실은 이 배의 창고에 믿을 수 없는 양의 오래된 동전과 과거의 보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보물이 발견되었을 당시 그 가치는 도합 1,3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숨겨진 보물은 다이아몬드 광산채굴 기술자가 저수종 울빼기 작업을 하던 중에 정말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현재 이 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되었으면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50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의 모든 물건이 모두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난파된 오래된 포르투갈선은 긴 여행을 떠났을 때와 거의 같은 상태였습니다.